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을 위한 건강솔루션 TV닥터 처방전입니다. 오늘의 건강 주제 바로 요로결석입니다. 보통 겨울에는 감기 환자가 많지만 오늘 주제인 이 요로결석, 여름에 환자가 많다고 합니다. 특히 올 여름은 역대 최고의 무더위로 기록되고 있는데요. 요로결석이 많은 이유가 무엇인지 비뇨의학과 전문의 김정호 선생님 모시고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비뇨기과 전문의 김정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흔히 우리가 요로결석이라고 하면 이 소변이 지나가는 길에 생긴 돌이라고 알고 있는데 우리 몸에서 어떻게 이런 돌이 생기는 걸까요? 네, 요로결석은 우리 몸속에서 소변이 지나가는 곳에서 소변에 있던 여러 가지 화학물질들이 뭉쳐서 단단한 결정이 생기는 것을 요로결석이라고 합니다. 네. 우리 몸이 몸 밖으로 내보내는 노폐물인 소변에는 많은 화학물질이 녹아져 있습니다. 정확한 기전은 밝혀져 있지 않지만 결정 생성의 핵이 될 수 있는 항폐세포라든지 세포조각이라든지 적혈구 같은 것들이 소변에 노출이 되게 되면은 결정이 만들어지고 크기가 커져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결석이 되는 것입니다. 네. 대부분의 결석은 우리 몸속에서 콩팥 안에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콩팥 안에서 만들어진 결석이 요관을 통해서 방광 쪽으로 내려오던 도중에 걸리게 되면은 통증이 발생하게 되고 대부분 이 단계에서 병원으로 내원하게 됩니다. 그럼 뭔가 이 요로결석 생기는 사람들은 결석이 될 만한 어떤 음식들을 먹어서일까요? 어떤 사람에게 주로 생기는 건가요? 네, 결석 생성 위험이 높은 사람에 대해서 극단적으로 표현을 해봤을 때 네. 뚱뚱한 백인 남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한국인의 평생 유병률은 10% 정도로 알려져 있고 4에서 60대에서 발병 위험이 제일 높고 남성에서 2~3배 정도 높은 발병 위험을 보입니다. 단백질, 소금, 설탕 등을 많이 드셔서 뚱뚱하신 분이나 고온에 장시간 노출되어서 땀을 많이 흘리시는 직종, 그리고 또 오래 앉아 있어서 활동이 적은 지구권에서 발생 위험이 높습니다. 인종적으로는 백인, 히스패닉, 아시아, 흑인 순서로 발생 위험이 높고 또 계절적으로는 더운 여름인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7월에서 9월 사이에 요로결석 환자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처럼 땀을 많이 흘리는 이 시기에 요로결석이 더 많이 생긴다고 하셨는데 환자들이 오셔서 주로 어떤 증상을 호소하는지 알고 싶어요. 네, 결석이 소변이 지나가는 길인 요관을 통해서 방광 쪽으로 내려오는 도중에 걸리게 되면은 요관을 막게 되고 그렇게 되면 콩팥에서 만들어진 소변이 방광 쪽으로 배출이 원활하지 않게 되어서 요관이 부풀어 오르게 됩니다. 네. 요관이 부풀어 오게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통증이 발생하게 되는데 통증의 강도는 결석의 크기와는 관련이 없고 이완된 쪽의 옆구리 통증이 제일 흔하면서 네. 또 통증이 아주 심할 경우에는 식은땀을 흘리기도 하고 또 얼굴이 창백해지기도 하고 또 혈뇨도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구역질이나 구토, 또 복부 팽만감 등의 위장관 증상을 호소하기도 하고 또 소변을 자주 본다든지 잔뇨감이나 배뇨통 등의 하보요로 증상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또 요로 감염이 동반되었을 때는 발열이나 오한 등의 증상을 호소하기도 하고 또 요로 감염이 심할 경우에는 폐혈증으로 진행해서 위험한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똑똑쌤 도와주세요. TV닥터 처방전 본격적인 진료를 통해서 개인 맞춤형 처방전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례자부터 만나볼게요. 저는 30대 남성입니다. 얼마 전 옆구리 쪽에 통증이 있어서 병원을 찾았더니 요로결석이 의심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크기가 작아서인지 생각만큼 아프진 않은데 앞으로 통증이 심해질까 봐 살짝 겁이 납니다. 맥주를 많이 마시며 소변으로 빠져나온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정말 도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네, 평소 진료 환경에서도 자주 문의들 하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맥주가 일시적으로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은 그렇다고 권장하기는 어렵습니다. 예, 맥주가 요관에 작은 결석이 막혀 있을 경우에 맥주가 일시적으로 이뇨작용을 촉진하여서 소변량을 증가시켜 결석 배출에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은 많이 섭취하게 되면은 탈수 현상을 일으켜서 또 결석 생성을 조장할 수도 있고 또 맥주에 있던 포함되어 있는 퓨린이라는 성분이 결석 생성을 조장하는 위험 인자로 밝혀져 있어서 보통 일반적인 진료 환경에서는 그냥 물을 많이 드시는 것이 낫다고 설명을 드립니다. 또 여담이지만 전 세계 어느 의사든 술을 권하는 의사는 없을 것입니다.
네, 일단 뭐 물을 많이 마시는 게 더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사례로 넘어가 볼게요. 저는 40대 남성입니다. 작년에 요로 결석이 생겨서 병원에서 쇠석술로 돌을 빼냈습니다. 그런데 올해 또 요로 결석이 다시 생겨서 다시 한번 수술을 받아야 하는 건 아닌지 벌써부터 걱정이 됩니다. 이렇게 재발이 잦은 이유가 뭔지, 작년에 이어서 올해 또 수술을 받아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그 환자분께서 많이 힘드신 상황일 것 같습니다. 네. 요로 결석을 경험하신 분들 중에 약 50%에서 재발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환자분들 대부분 다 특별한 대사증후군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요로 결석을 경험하신 분들은 재발 방지를 위해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제 환자분 중에서도 1년에 한 번씩 수술을 받으셨던 분이 있습니다. 최초 진단 당시에 결석을 확인을 하고 내시경 수술로서 결석을 다 제거한 다음에 CT 촬영을 하여서 결석이 완전히 없어진 것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1년 뒤에 10mm나 되는 큰 결석이 다시 확인이 되어서 재수술을 시행하였던 분이 계십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차 수술 이후에 평소에 수분 섭취를 많이 하시도록 노력을 하시면서 또 저염 시기를 하시는 등 결석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십니다. 또 이것과는 별개로 결석 생성 위험이 높은 유전 질환이 있습니다. 가족 신쇄관 선증이라든지 시스틴요증 등 유전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특별히 또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겠고 네. 또 이런 유전 질환과 관계가 없는 특발성 결석이라 하더라도 가족력이 있을 때 재발 발생이나 재발 위험이 높다고 알려져 있어서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은 특별히 또 예방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TV닥터 처방전 계속해서 요로 결석의 치료와 예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선생님, 요로 결석이 이 수술까지 가지 않고 저절로 몸 밖으로 나오기도 하나요? 요로 결석에 의한 통증으로 응급실을 내원하시는 환자분 중 60%는 결석이 방광으로 빠지기 직전인 요관 방광 접합부에서 발견이 되고 네. 결석 크기 또한 4에서 6mm 정도입니다. 쉽게 표현을 해보면 작은 결석이 방광으로 빠지기 직전에 발견이 된다는 것인데요. 결석이 방광으로만 빠지게 되면 우리가 소변을 볼 때 자연스럽게 배출이 되게 됩니다. 의학적으로 보았을 때 4mm 이하의 결석은 95%의 확률로 40일 이내에 자연 배출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5mm 이상의 결석은 자연 배출 확률이 50%로 감소하게 되고 10mm 이상의 결석은 사실상 자연 배출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6mm 이하의 결석이면서 현재 통증이 심하지 않다면 약물로서 통증 조절을 하면서 수분 섭취를 많이 하면서 자연 배출될 때까지 기다려볼 수 있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결국 이 결석의 크기가 정말 크거나 저절로 몸 밖으로 나올 수 없는 경우라면 이 수술을 할 수밖에 없는 거네요. 대기요법 또는 약물요법으로서 자연 배출에 실패하였거나 또는 자연 배출될 가능성이 낮아 보이는 결석에서는 그 다음 치료법으로 이제 체충격파 세속술이나 수술적 치료를 적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체충격파 세속술은 1980년대에 개발되어서 이후로 쭉 적용되고 있는 치료법으로서 우리 몸 밖에서 높은 에너지의 충격파를 이제 발생시켜서 몸 안에 있는 결석으로 집중을 하여서 결석이 작은 조각으로 발생되도록 해서 이제 빨리 빠지도록 도와주는 시술법이 되겠습니다. 네. 수술적 치료로는 요강경 또는 연성 요강경으로 불리우는 아주 가느다란 내시경을 소변이 나오는 요도를 통해서 요관 또는 콩팥으로 삽입을 하여서 레이저로 결석을 파쇄해서 제거하는 방법인데 수면이나 마취 같은 그런 약간의 번거로움이 있지만은 결석을 신속하게 제거하는 측면에서는 가장 정확하고 확실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가장 중요한 이 예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앞서 재발이 잦다고 했는데 예방하려면 어떤 게 가장 좋을까요? 네,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네. 물을 많이 드시는 것과 싱겁게 드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루에 소변량이 2리터 이상 나오도록 적절하게 수분을 섭취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나트륨은 소변으로 칼슘의 배설을 촉진하고 또 요로결석 생성을 억제하는 구연산의 배설을 억제하기 때문에 나트륨은 결석 생성에 중요한 위험인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싱겁게 드시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네. 단백질은 역시 결석 생성을 조장할 수 있는 위험인자이기 때문에
평소에 육고기를 많이 드시는 분들은 조금 적게 드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평소 칼슘 섭취에 대해서 많이들 문의하시는데 칼슘은 일부러 섭취를 제한하진 않습니다. 우리가 음식물을 섭취하게 되면은 몸이 필요한 만큼만 칼슘을 흡수를 하기 때문에 칼슘 섭취를 일부러 제한을 하게 되면은 우리 몸에 그 칼슘의 균형을 깨뜨릴 수 있어서 건강을 더 해칠 수도 있겠습니다. 네, TV닥터 처방전 오늘은 요로 결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선생님 마지막으로 정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보통 일반적인 요로결석 환자들 대부분 특이한 식습관이나 잘못된 식습관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음식을 골고루 먹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환자분 스스로 노력해서 결석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은 평소 물을 많이 드시는 것과 싱겁게 드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인 대부분 매일 많은 육고기를 드시거나 시금치나 견과류를 매일 많이 드시는 분은 거의 없을 겁니다. 평소 음식물을 골고루 섭취하되 수분 섭취를 좀 더 많이 하시고 싱겁게 드시고 그리고 적절하게 운동을 한다면 요로결석 예방에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TV닥터 처방전,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더욱 알차고 유익한 처방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더 행복하고 건강하세요.